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이제, 휘말리게 됐고, 그리고 이게, 하필이면은 이제 뉴진스 새로 나오는 음반이랑 이렇게 겹쳐지게 돼가지고, 일정이. 원래 저는, 저는 그러니까 뉴진스 음반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막 감사 이런 거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갑자기 시작돼서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됐고 제가 되게 폭탄 같은 솔직히 하이브 PR이 그동안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했던 PR보다 더 강도 높은 PR을 제가 느껴봤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로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진실을 얘기하는 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프레임,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마녀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벗겨내는 것도 저한테 첫 번째 숙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되게 큰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카메라 감독님들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요. 이제 오늘 얘기가 저는 좀 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보는 앵글이랑 하이브가 보는 앵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제 말이 맞죠. 근데 이제 다른 앵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 제 앵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실 되게 호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를 해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계시면.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 카메라 감독님들이 막 안 나가실 때도 되게 저를 인간으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솔직히 조금 그런 생각도 들고, 다 내가 죽기를 바라나?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갑자기 죽으면은 다 같이 기뻐하는 상황이 된 건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일일이 모든 기사와 댓글을 보지는 않아요. 그럼 저는 진짜 못 사니까. 근데 이렇게 요 근시일 내에 이렇게 단기 폭발한 이런 PR 릴리즈와 이걸 감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저도 사람이고 이 죄가 이게 확정이 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되게 용기였는데, 왜 이런 식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고 했냐면, 뉴진스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폭탄적으로 저를 맡아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랑 다른 어떤 제 개인적인 무슨 카톡까지 막 다 사찰해서 저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이제 제가 또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이게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좀 급하게 이게 잡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 앵글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 찬탈 이 포커스에 맞춰서 저를 막 때리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경영권 찬탈 이런 얘기 나올 때도 경영권 찬탈? 근데 저 되게 와닿지를 않았었거든요. 무슨 경영권 찬탈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그 기사만 보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다른 표절십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딴 소리를 하지? 왜 딴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상황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어쨌든 오늘 배임으로 고발하신다는 어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오기 전에.
그 전에 마타도어랑 비슷한 관점인 것 같고 저희 부대표랑 저랑 카톡한 내용을 이제 저희 부대표 PC를 이제 가져가셔서 거기 포렌식해서 이제 본 내용 중에 일부 이렇게 따서 이게 이런 정황이다 저런 정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희대의 총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아니 제가 무슨 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뭐 저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는 뭐 하이브의 박지원 사장 그리고 뭐 박지원 사장은 저랑 반말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예요. 얼마 전까지도. 그리고 이제 뭐 다 알던 분들이 지금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공격이 뭐에서 시작됐을까?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내부 고발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부 고발을 했었을 때 이게 밖으로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내부 고발이 되기를 바랬고 실제로 이게 좀 이 업의 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좀 개선이 되기를 바랬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내용의 전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쌓였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되게 많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사연이 생겨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드릴 말씀이 많다라는 이제 얘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제가 한 막 뭐 하루 이틀 뭐 거의 지옥에서 살았죠. 뭐 댓글 안 본다 하더라도 이미 뭐 그런 분위기고 그렇지만 또 저를 믿어주시고 저는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나는 친구가 많았구나라는 깨달음도 생겼고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성찰을 해보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진지해지는데 사실은 이게 진지한 문제였는지도 잘 모르겠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뭐 박지원 사장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대화를 되게 편하게 했었던 부분이 갑자기 이제 뭐 욕쟁이 할머니가 막 가게 영업하려고 손님이 왔는데 막 욕을 막 하면서 장난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계산할 때 돌변해서 손님 왜 계산 안 하세요? 뭐 약간 이렇게 태도 돌변한 것 같은 느낌으로 저를 공격하는 느낌이라 이전에 뭐 저희 부대표와 제가 나눴던 카톡 대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뭐 박지원 사장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친분을 이 있는 상황에서의 다 대화고 그리고 되게 부드러웠던 상황에서의 대화 물론 격앙된 그 부분에서의 대화도 있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컨텍스트는 그게 다 빠져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관계가 친한 건지 안 친한 건지 부드러운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조차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탁 캡처가 탁탁 되면서 프레임에 맞춰져가지고 얘는 이러니까 이런 거야.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카톡 다 열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 맞는 그 글귀들만 다 붙이면 저는 어떤 별개의 아주 다른 내가 얘기했던 거랑 다른 스토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크리에이티브를 할 때도 제 방향성이 어땠냐면 저는 프레임을 깨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새로운 것들은 항상 프레임을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고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도 이렇게 제 인생의 프레임을 넘고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이렇게 넘는 이 프레임을 넘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저 혼자 진짜 내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저는 솔직히 뉴진스 막 잘 되고 이랬을 때도 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다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했지만 저는 사실 행복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저한테 막 이렇게 되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이게 저한테 사랑 표현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애정 표현을 했었을 때는 진짜 이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무 그게 고맙고 좋았지. 저는 이상하게도 왜 이렇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제가 뭐 하나라도 저는 화장실만 가도 민희 씨는 왜 화장실을 갔지? 항상 이런 이상한 눈초리. 그리고 제가 무슨
팬심, 뭐 아이돌, 그러니까 우리 뉴진스를 막 뭐 팬처럼 무슨 뭐 성공한 덕후, 뭐 저는 이런 표현이 와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애시당초에 이렇게 아이돌 문화를 막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었고, 항상 제 목표는 사실 일하면서 뭐였었냐면, 제가 되게 클린한 방식으로 어떤 꼼수나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외형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걸 일을 잘했었을 때 내가 어디까지 한번 성공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되게 도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방해되는 요소가 생기는 것들이 제 일에서 되게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게 돈 때문에 경영권 찬탈 이런 얘기 와닿지를 않는 게,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이미 주주관 계약을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저는 심지어 뭐 밝혀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이런 것도 밝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제가 뭐 그냥 받은 것들이 또 있어요. 물론 지금 이 하이브에서 밝힌 막 여러 가지 것들은 자기들한테 다 유리한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들이라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다 허위 사실이거든요. 너무나 허위 사실이고, 아니 왜 이걸 저렇게 계산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전에 나왔던 BTS가 내 걸 베꼈다. 막 이런 이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명예훼손이 될까봐 내 걸 베꼈다는 취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읽는 사람들은, 아, 민희진이 너무 잘난 척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나를 베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프레임, 무슨 아무런 일과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 그래서 저를 약간 이상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쟤는 뉴진스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거야. 혹은 그러니까 경영권 찬탈을 하려고 했던 막 꿈을 꿨던 거지. 막 이렇게 저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 분들한테 진짜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왜 사람을,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진짜 너무 묻고 싶고, 제가 사실 이제, 잠시만요. 제가 잠을 못 잤고, 제가 지금 잠이 오면 이상한 상황이죠. 잠을 못 잤고, 그리고 너무 예민해 있는데, 이제 제가 약간 기운이 없으면은 변호사님이 조금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 오다가도 살짝 휘청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몇 번을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저한테는 되게 귀중한 기회여서 이걸 되게 잘 쓰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뉴진스를 이제 처음에 제가 저는 이제 빅히트로 입사를 했어요. 소스가 아니라. 빅히트의 CBO로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시간 순으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경영권 찬탈을 무슨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 직장인이거든요. 저 월급사장이고, 월급사장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화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직장인이 자기 직장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푸념에, 그것도 이 사람의 캐릭터를 봐야 되는데, 저희 부대표의 캐릭터나 저의 캐릭터나, 이 대화가 저희가 진지한 대화인지 웃기는 대화인지 뭔지 전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야, 80% 이거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사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막 오가게 됐냐면, 사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많은 스토리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는 일단 그런 의도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배임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그래서 변호사님이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건데, 네, 저희 민 대표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배임 관련돼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관련된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것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이제 배임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를 실제 했을 때 그때 이제 성립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민희진 대표님이 실제 기도를 했거나 뭐 의도를 했거나 누군가를 이제 실행에 착수했거나 했던 행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느낀 생각이 보통 우리 예비죄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임은 예비죄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가령 이제 뭐 살인 예비다, 뭐 무슨 예비죄 같은 것도 그 예비죄라는 것 자체도 어떤 그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 행위에 나아가야지 예비죄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모르. 그 정도가 돼야지 예비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도 아예 안 돼서 가령 예비죄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도 되지 않는 그냥 그 정도 얘기만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배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돼서 네, 고소장이 약간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사담을 갑자기 너무 진지한 뭔가로 막 포장해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의도가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하고요. 그냥 저는 거꾸로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제 약을 다 빨 만큼 빨아서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 이거 우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지, 우리 말 잘 안 듣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를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 왜 제가 뉴진스로 엔터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SM을 그만뒀는데 그만뒀었을 때 저한테 막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SM을 배신했다. 뭐 하이브에서 더 많은 돈을 뭐 요구했다. 여러분들 진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좀 특이한 인간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막 그렇게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 아니어서 이 일을 되게 집요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SM에서 나왔던 계기가 뭐였냐면 사실 이제 뭐 이수만 씨가 저 어렸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저를 좀 영특하다라고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기회도 주셨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저도 되게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참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었죠. 저는 일을 막 확장시키는데 몰두해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퇴사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수만 씨도 이제 이 전보다 이렇게 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좀 뭔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바뀌셨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이제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제. 그렇지만 저한테는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빠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언 드릴게요. 의견 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는 결이 안 맞으니까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 계획을 이제 말씀드리고 뭐 걸그룹에 뭐 이게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이러려면 저는 SM에서 등기이사 말고요. 그냥 차라리 자회사 사장으로 나올래요. 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감투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하려면 지금 SM 조직은 좀 힘들다. 이게 내가 이거 뭐 사장한다고 이거 뜯어 고쳐질 일이 아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럼 너 유급휴직 내가 보내줄까? 아니면은 너 좀 쉬다가 공부하다 오면은 사장을 해. 저는 이미 뭐 이 분쟁이 있기 전에 나올 때 SM 사장 제안을 받았었어요. 근데 되게 감사했지만 이게 저는 사장이 목표가 아니고 제가 사장을 한다고 제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뜻이 안 맞으니까 나오겠습니다 하고 진짜 굉장히 되게 사표 수리를 되게 오래 안 해주셨는데 뭐 한 3개월 넘게 이렇게 끌다가 이제 12월 31일 날 그냥 저는 진짜 못해요 하고 이제 31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을 할지 왜냐면은 저는 항상 엔터업계에 되게
오래된 신물과 그 고질병과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느끼던 사람이라 업을 그냥 항상 떠날까? 나 이거 보고 싶지 않다.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냥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좋아한다 보다는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하는 느낌? 근데 하다가 성취 때문에 이제 재미가 생기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틀 만에 시영님이 직접 연락하신 건 아니었고, 이틀 만에 이제 어떤 분한테,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퇴사한 지 이틀 만에. 그래서 퇴사한 걸 되게 조용히 나와가지고, SM 사람들도 사실 잘 몰랐을 때였는데, 이틀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희진님 너무 보고 싶어한다.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말을 할 수가 없대. 뭐 약간 뭐 경업금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였던 것 같은데 뭐 말할 수 없고 그냥 만나보시면 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몰라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일주일 뒤에 만나보게 된 분이 이제 방시혁 의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은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 죽어라, 너 자살해도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저를 공격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되게 적이죠, 지금. 그렇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무조건 나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 사람들도 어떤 뭐 예를 들면 질투심이나 뭐 어떤 그냥 개인적인 어떤 마음이나 그냥 제가 싫었거나 뭐 이렇으니까 공격할 수도 있겠지. 왜 내가 미친 사람처럼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나쁘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는 있는 사실대로 그냥 제가 본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시영님이 저한테 처음에는 그거 좀 띄워주세요. 저 자료. 네. 이게 나오나요? 저 눌렀는데. 네. 이거 그냥 무슨 뭐 대단한 문건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 카톡 대화를 자꾸 하이브에서 문건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뭐 문건은 맞지만 이게 문건이라고 표현될 만한 건인가 싶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대표님 좋게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시혁님이 뭐 제가 성덕이 된 겁니다. 막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제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어떤 대화 중이에요. 근데 저 너무 고집하는 거 아니니까 유연하게 조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원하시는 거 마음껏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그렇지 않은 분인 거 되게 알고 이제 뭐 이사님 대우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되게 감동받아서 그 정도 대접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저희 되게 시영님이 희진님 뜻을 이뤄봐라. 이게 마음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 어떤 표현까지 하셨었냐면 제가 말 그대로 항상 이게 말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니까 성덕이 뭔지 내가 제대로 경험하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저한테 SM 있고 미니짐 월드 건설해봐라.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되게 분기탱천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저는 나 믿어주고 같이 일하면은 뭔가 시너지가 있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일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제 시영님이 첫 번째로 이제 하이브 브랜딩, 그러니까 빅히트를 지주사로 이제 전환하면서 그 브랜딩을 해달라. 근데 그때 제가 사업까지 같이 하겠다. 왜냐면은 이 태도를 만드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고 싶어서 피곤한 일인지는 알지만 그냥 일의 완성도 때문에 그걸 하게 됐고 두 번째 걸그룹 같이 만들자. 시영님 입버릇처럼 걸그룹에 저 자신 없다. 모든 카톡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막 걸그룹 자신 없으니까 희진님 같이 일하자.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빅히트 파워 뭐 반, 미니진 크리에이티브 반 이렇게 밀면은 이제 이렇게 팬덤 입장에서는 방시혁이 걸그룹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의심한다. 실제로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전폭적으로 그 의지를 하셨었고 이제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 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그 당시에 어도어 레이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빅히트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소스를 아직 그 사오기 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빅히트에 이제 방시영님이 이제 프로듀서로 계시고 저는 CBO로 들어갔고 이제 의장님 아니 그때는 사장님 대표이사셨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CBO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는 시영님이 제안했었던 게 이제 그 빅히트는 이제 BTS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여자 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 그룹을 내면은 너무 이렇게 그 자충수가 되니까 이게 아니 그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질투심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여자 레이블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자 레이블은 이미 있는 그 팀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랑 좀 친한 어떤 동생 이제 레이블인 거죠. 이제 소스를 사올 예정이니 희진님 우리 빨리 걸그룹을 만들려면 여기 연습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습생이 있는 연습생을 쓰면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자로 같이 진행을 하자. 크리에이티브는 시영님이 음악,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소스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3자로 하자.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시영님이 계속 이제 이런 제안을 막 주시고, 근데 저도 처음 이직했는데 되게 협조적으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대로 다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말싸움이 있었지만, 싸우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언쟁이 있었지만,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뭐, 내가 최대한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여러분 제가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제 레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제 자본금을 태워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 어느 바보가 그걸 알면서도 이걸 왜 굳이 하겠어. 저는 왜 회사에 들어왔냐면요. 투자자들이 저한테 뭐 하자 하면서 사실은 회사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프라가 있고 그 인프라가 뭐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직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조직에서 일할 수 있으면 저희 직원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제가 월급을 주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많이 줘도 제가 이렇게 불안하진 않다고요. 제가 개인 회사를 먼저 차려서 막 하려고 하면 이게 막 궁핍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어느 정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꿈을 펼치고 싶다가 제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방향성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 뭐 저한테 얘기해도 그리고 뭐 투자자들도 투자해준답시고 들어와서 막 이상하게 막 작업하고 막 저한테 막 저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게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게 이렇게 더럽구나. 나 이런 사람들을 비위 맞추면서 일 못하겠다. 차라리 회사 들어가서 그냥 나 깔끔하게 그냥 월급 받더라도 나 이만큼 돈 안 필요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벌고 살래 해서 저희 직원들도 편하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 제가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서 제가 되게 외로운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3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좀 의견이 좀 잘 안 맞았죠. 뭐 시영님은 저한테 뭐 빌리 아일리시 뭐 롤모델로 막 어떤 막 애들을 했으면 좋겠다. 난 잘 모르겠는데 막 이게 그런 좀 막 이견들이 막 있었어요 하다가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연습생을 뽑는 과정부터도 문제였거든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 소스뮤직에는 여자친구라는 그 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자친구라는 팀이 해체된 건 저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뭐 해체 뭐가 있는 제가 저는 소스뮤직이었던 적도 없고 저는 원래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 일밖에는. 그냥 저는 회사도 일하러 다니는 곳이지 친구를 사귀러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누구랑 친해질 생각도 잘 안 해요. 저는 회식도 잘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고 여웅이라고 뭐 즐겨지는 그런 것들을 원래 안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생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살짝 횡설수설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좀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여자 연습생이 있다고 해서 그래 빨리 낼 수 있겠지 하고 이제 봤는데 이제 미안하게도 소스에 있었던 여자 연습생 중에는 이제 제가 선발할 수 있는 친구가 민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연습이 더 필요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이제 저랑 결이 조금 안 맞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어가지고 제가 선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지만 우리가 이제 합작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이 친구는 그때 되게 어렸고 연습을 더 많이 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민지가 어렸을 때 엄청 예뻤어요. 이거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로는 이제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또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캐스팅을 어떻게 해? 여자친구가 이 팀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이게 브랜딩이 잘 안 돼 있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들어오기가 힘들고, 아직 하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브랜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걸었던 하이브에서 막 저한테 주장했던 타이틀이 첫 번째 미니진 걸그룹. 미니진 SM에서 옮긴 하이브로 온 미니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이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남자만 했던 BTS를 이렇게 흥행시킨 빅히트가 지원해주는 이런 좀 이상한 그림. 그러니까 이 조합을 당연히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작을 이것도 그냥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라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제가 오디션을 이제 브랜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디션을 브랜딩하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은 선배 얼굴을 이렇게 쭉 받고 회사 이름 박아서 오디션 이렇게 해서 선배를 보고 들어오게 만들지, 저희는 근데 선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브랜딩을 했었어야 됐고,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걸그룹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을 오디션에도 넣어서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게 브랜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온 친구 중에 뽑힌 친구가 한이에요. 그래서 한이는 이제 보자마자 이 친구는 너무 귀엽고 너무 능력이 있다. 한이가 굉장히 탤런티드한 친구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이를 캐스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나머지 친구들 캐스팅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희한하게도 그때 지원자가 너무 많았지만 선발할 만한 친구가 사실 진짜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그래서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이제 미니진 걸그룹, 그리고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이다. 빅히트의 첫 번째 걸그룹, 하이브죠.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이다. 요 타이틀로 이제 캐스팅을 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한 친구들 중에 저와 시영님과 성진님이 이렇게 적당히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이렇게 좀 추린 친구들 중에 이제 다니엘, 혜린이가 있었던 거고, 이제 마지막에 혜인이가 들어왔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제가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니까 사실 캐스팅에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그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 주도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절대 가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의 왜 분위기상 일을 할 때 주도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도권이 저한테 좀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지금 뉴진스 외의 친구들도 그때 이제 연습생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요 뉴진스 친구들로 어떻게 좀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요런 생각이 있었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게, 그리고 시영님이랑 저랑 이견이 많아지면서 시영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서 희진님 저 무슨 음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뭐 컨셉 생각하신 거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결을 서로 맞추는 거. 저는 사실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어텐션, 하이보이 곡이 다 있었었고, 제가 생각하는 아예 그 기획서 자체가 제가 그냥 따로 여기 와서 작성된 기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있었지만 이제 뭐 시영님이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냥 이거 그때 그 당시에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견이 막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언제 우리가 그 정도 이견은 있었지만 언제 빠그작 하고 부서진 거냐면, 하이브는 전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저한테 하신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를 이렇게 맡아도 하실 수 있는 건지. 정말 제가 왜 열받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21년 6월이었나 7월이었나? 그때쯤에 갑자기 성진님과 박지원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박지원님은 게임회사에서 이제 막 왔을 때고, 그때 이제 막 설익은 조직에 막 익숙해져야 되니까 저랑 친해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었고, 저도 뭐 지원님이 나쁘지 않은 사람 같아서 어느 정도는
호의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반말하는 사이가 됐었어요. 뭐 나이도 좀 비슷하고 뭐 이래서. 근데 지원님이 갑자기 이제 저를 보자고 해가지고 성진님이랑 회의실을 잡아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희진님, 저희 그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지금 준비하던 이 팀은 소스 차기 걸그룹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스에서 그 사쿠라 김채원을 필두로 한 새로운 그룹을 첫 번째로 내게 됐어요. 라고 저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좀 쌍욕을 했었어요. 지원님한테. 너네 양아치냐? 왜 약속 깨냐? 나랑은 내 이름 팔아서 밖에 팔아서 민희진 걸그룹이라고 붙였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하고 우리 지금 연습생 뉴진스 애들이요. 전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이거 보고 민희진 이거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혜인이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혜인이는 그 당시에 막 다른 회사에서도 막 캐스팅 제안이 너무 많고 막 인기가 많은 친구였어가지고 소스뮤직이라고 했으면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근데 그렇게 뽑아놓고 그러면은 연습생 부모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그건 희진님이 상관하실 바가 아니래. 그건 소스뮤직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래. 아니 제가 양보를 해서 같이 하기로 했으면 저한테 뭐 사전에 저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가 양해도 없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먼저 낸대. 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회사 그만두겠다. 나 이게 너네 같은 양아치랑 내 일을 못하겠다. 근데 대신에 나 나가면서 기자회견 할 거야. 나 왜 이거 안 하는지. 왜냐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저를 붙잡고 박지원이 어떻게 해야 뭐 되냐. 아니 지원님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부모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회사가 이게 잘하는 짓이냐. 저 이런 거 진짜 극혐한다. 그랬더니 그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 거야. 다음 그룹으로 또 내면 되죠. 아니 이게 나이라는 게 있고 다 그 때가 있고 적기가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설명 안 했잖아요. 캐스팅할 때는 그냥 다 첫 번째 걸그룹 이렇게 해놓고 들어와 놓고. 제가 진짜 너무 열받는 게 그 당시에 부모님들한테 하이브에서 어떤 그 양해나 사과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도 만들고 제가 데려왔었을 때 부모님들이 저한테 하이브와 소스 욕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우리 소스에서 매니지먼트 했었을 때 우리 방치됐고 사쿠라 김채원 영입됐을 때 우리 너무 불안했는데 우리 어떻게 되나. 이게 애들 다 떨어진 건가. 아무런 얘기가 없었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사실 그 상황에 제가 애들 나오면 제가 버리고 제가 퇴사를 하면 제가 저까지 나쁜 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소스에서는 그때 매니지먼트 하면서 내가 캐스팅을 했는데도 내 손을 탈까봐 애들을 막 보여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곡으로 내가 주는 곡으로 연습을 시키고 내가 안무 디렉터랑 내가 디렉션을 줘서 직접 진행하면서도 나를 애들 못 만나게 했어요. 무슨 내가 애들을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저까지 이거 돈 때문에 하이브에서 내가 어도로 그러면은 이 연습생들 데려와라. 나 얘네 빨리 데뷔시키고 싶다. 얘네 부모님들한테도 이게 좋고 회사로서도 니네 두 팀 못 만들잖아. 내가 빨리 만들게. 그럼 어도 레이블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밖에서는 다 시영님이 막 지원해줘서 제가 막 떵떵거리면서 막 레이블 한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도를 만드는 게 저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애들도 위하고 저한테도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했는데 시영님이 저한테 뭘 제안했냐면 지분 100% 아니면 애들 안 준다. 아니 내가 뽑았고 내가 캐스팅했고 내가 그 브랜딩을 했는데 소스는 자기네 지분을 막 달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 소스에도 심지어 회사에서 위로금조로 20억을 줘가지고 애들을 저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하이브에서 돈 냈죠. 근데 왜 그랬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 과정에서 지원님이 중간에 그 당시에 저랑 친했기 때문에 굉장히 브리지 역할을 막 해줬었어요. 그냥 일이 좀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지원님한테도 따로 물어봤죠. 지원님 이거 너무 양아치 같지 않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자기도 할 말이 없대. 그렇지만 어떡하니? 이거 해야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분 싸움을 하잖아요. 지분 100%에서 내가 내 지분을 태우겠다라고 지분 싸움을 하면 그 지분 싸움만 6개월이 넘게 걸려요.
이 싸움만 하는 것도 제가 3개월 넘게 언쟁을 해서 어도어를 만든 건데, 거기에 또 지분 싸움까지 하면은, 그러면 애들은 또 방치되고 또 뭐 어디 있어, 애들이. 소속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제가 너무 싫어서 제가 지분 100% 그래, 오케이. 제가 애들 받으려고 그걸 포기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유퀴즈 나와서 출산한 기분이에요 했던 게 그게 너스레가 아니에요. 제가 산고가 느껴졌고, 제가 직접 내 애를 낳지 않았지만 누가 내가 애를 베고 있는데 내 배를 그냥 빵 찬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이랬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그걸 생색내는 것도 너무 역겹잖아요. 어른인데. 근데 제가 너무 열받으니까 어머님들한테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머님들도 왜냐면 소스랑 하이브에 불만이 많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저희가 한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박지원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뉴진스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왜 홍보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랬더니 무슨 미니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야 된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게 말이 되냐? 왜 니네 이렇게 양아치같이 하냐? 근데 저는 이미 애들을 받았잖아요.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럼 싸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니네가 방해를 해도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잘하면 된다. 그냥 내 힘으로 잘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저 보이콧을 그래서 한 3, 4개월을 받았어요. 홍보 못하게. 전원 신인이다라는 말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뉴진스 만들면서 느닷없이 12월 2일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저는 에스파가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누구를 막 그렇게 뭐 밟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하 이렇게 그냥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시영님이 사실 결이 안 맞는 거죠. 그냥 처음에 저한테 막 성덕이다 막 뭐다 막 이랬을 때는 전 진짜 부처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왜 말이 안 맞고 저한테 표리부동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도 제가 무서운 여자겠죠. 왜냐면 저는 너무 그냥 이런 말을 그냥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해요. 근데 그의 주변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나쁘다 좋다로 얘기할 수 없고 결이 맞냐 안 맞냐, 그냥 스타일이 같냐 아니냐 그냥 이런 걸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캡처했냐면, 이게 뉴진스가 OMG 그로 빌보드 핫백이 올라갔었을 때 처음 디토로. 근데 그 전까지 시영님은 저희 뉴진스 나왔을 때 축하한단 말도 안 했었고 아무런 얘기 없었거든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뉴진스 나오고 이거 빌보드 핫백에 오르고 나서 저한테 축하합니다. 이 위에 축하합니다가 있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갑자기 즐거우세요? 라고 보내신 거. 저는 그때 되게 이게 의도가 이상하게 느끼고, 당연히 즐거운데 이걸 왜 묻지?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희진님 뉴진스 잘 돼서 좋아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즐거우세요? 그래서 내가 크크크. 이 어이가 없어서 크크크 한 거예요. 왜 웃어요? 진짜 궁금한 건데. 네? 뭐가 궁금한데요? 즐거우시냐고요? 이 대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안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왜 당연한 걸 물어보셔서 왜 저 이해 못함.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투가 과거랑 되게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가 처음 입사했었을 때 저한테 그래서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우리 VP 이름이 동우님이에요. 동우님, 날짜 보세요. 21년 11월 13일. 내가 생각하다 열받는데, 전원 신인이란 말만 안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연습생들 엄마 얘기든 애들 얘기든 하면 사실은 다 까발려지는 거거든. 이거 전원 신인이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럼 그건 괜찮다는 건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여기 조금 이제 좀 욕이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우린 언제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한 거야? 내가 레이블 분리하게 된 것도 약속 어기고 자기네가 사쿠라를 먼저 낸다고 했기 때문인 건데, 이제 사쿠라는 그때 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아니 12월부터 우리도 홍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가 제가 유퀴즈 나오기 전인데 제가 TV 프로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나갔더니 저 홍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라도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유퀴즈 나간 거예요. 그거랑 에어컨 억울한 것 때문에. 그거 말하려고 저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방송이 12월 1일이면은 내가 말해도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내가 엠바고를 해줄 일이야 이게? 이런 이제 제 하소연을 이게 그냥 제가 증거로 보여드린 거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지원님이 일단 N팀이 뭐냐면 N팀이 이게 뉴진스를 그때 이름이 없었고요. 그냥 뉴팀 해가지고 그냥 N팀. 근데 일단 N팀부터 잘 냅시다. 그래서 잘 내려고 내가 안 하던 방송 출연까지 하잖아. 이거 반말하는 사이니까. 나 팔아서라도 내가 띄우려고. 근데 유퀴즈 작가님이 우리 컨텐츠 내가 좀 보여드렸어요. 너무 좋대. 너무 잘 될 것 같대. 근데 겐세이가 쩔죠, 회사가. 이거 농담처럼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여지껏 맡아둬 한 거예요. 이거 캡처해서 이거 나쁜 거다 막 이렇게. 이런 게 너무나 모순이다. 지원님 나한테 그 당시 잘해주고 있었으니까 지원님 빼고. 우리는 방해할 거니까 너 혼자 잘해봐. 이런 느낌이잖아. 저한테. 지금은 솔직히 그런 느낌이다.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민희진 너 우리가 이런데 어디까지 하나 보자. 제가 느꼈을 때는 시영님은 이미 그 사쿠라랑 김채원이라는 팬덤을 가진 강력한 그 당시 아이브가 잘 되고 있었었고 대학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그룹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기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팽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진스를 만든 거고.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늘 콩지가 이겨. 이 다음에 지원님이 이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협의하는 거예요. 어도어는 22년 첫 신인 걸그룹을 선보일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 메시지가 현재 섭의된 내용인데요. 위 메시지 이상의 정보. 그러니까 전원 10대로 구성, 이미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아지원 출신 멤버나 재데뷔 멤버는 포함되지 않음 등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소스에 미리 노티스를 해주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거 전원 신인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헷갈리게 하자. 웬만하면 너무 밝히지 말아주세요. 내가 전원 신인 팀을 맡는다는 거. 뭘요? 유퀴즈 인터뷰에서 밝히지 말라고. 이런 거 다 배임 아닌가요? 이거 자회사, 이거 차별, 편견, 뭐 이거 조장하고, 무슨 군대 축구하듯이, 무슨 병장한테만 다 몰아주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자, 19년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멤버들 중심으로 기획팀 이런 표현도 별로임? 자기가 제안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전원 신인 넣자. 전원 신인만 빼고 계속 못 나오면 발표 연기하자는 건데 전원 신인은 안 나오면 내가 이 발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헷갈릴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헷갈렸던 거. 첫 번째 팀이 민희진이 하는 거야 아닌 거야로 엄청나게 헷갈렸었어요. 그게 다 시영님이 의도했던 거죠. 그리고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멤버들을 중심으로 기획 중인 팀. 선발된 멤버들을 중심으로라는 표현을 쓰면 대부분 사쿠라 김채원 없다고 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어도원에 이렇게 이 정도면 사쿠라 김채원 없는 거 다들 유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 박지원님이 누구한테 지금 사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랑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영님이 나랑 얘기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얘기 너무 불편하니까 중간에 브릿지로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타도어도 시영님이 시키는 거겠죠? 저 잘 모르겠지만 박지원님은 그 월급 사장의 그 의무를 충실히 하는 거고 저는 저 이거 굉장한 부당대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차라리 발표를 미룹시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나보고 거짓말하라는 거야? 저 정도면 전 충분히 사람들이 해석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한번 나한테 룸을 좀 달라. 자기도 시영님한테 말할 그거를 여지를 달라는 거야. 자기 입장 좀. 고민 중. 왜냐면 나는 지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뭐 지원님 말대로 쟤들이 오케이 한 것도 아니잖아 아직. 아이즈원 출신 멤버나 재데뷔 멤버는 포함되지 않음. 직접 사쿠라는 저희 팀 아니요라는 말 안 할 건데 내가. 저는 신인 10대이긴 할 건데 근데 이게 자기네들을 만든 보도자료랑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칭 되게 할 거야. 근데
너무 매칭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보도자료랑 매칭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소스랑 시영님이랑 나눈 얘기에 매칭을 계속 시켜달라고 저한테 이제 종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데 북한도 아니고 대체 뭐냐고. 사쿠라 얘기는 하지도 않을 건데 나 이거 다 말한다. 회사에서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이 아니라 싱크 맞춰놓은 범위 내에서 크게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해지니까. 이건 내가 계속 부탁하던 거잖아요. 그냥 차라리 지원님 그냥 나를 믿고 그냥 너는 말했다라고 해. 내가 그냥 내가 미친년이어서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할게. 그냥 너는 말했다고 해. 그게 제가 지원님에 대한 배려였거든요. 그랬더니 희진님이 룸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이게 막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게 전원신인 제발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걸로 이렇게 다툴 일이에요? 이게 나 홍보하지 말라고. 이게 저한테 뉴진스 홍보하지 말라고 한 것도 비양심적이고 미친 소리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랑 맨날 이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린 거지 이게 한가득 저희 매일매일 저는 하이브 다니면서 마음이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고 매일매일 비상식적인 걸 저한테 요구했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매도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 말이에요. 그냥 니네가 인간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졸라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지들이 뭔데 내가 빚졌어? 이 사이코들. 아무튼 지원님은 나는 희진님한테 할 말을 다 했다. 이 스탠스를 취해라. 그럼 얘 봐봐. 유퀴즈에서 발표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아니 지들이 뭔데 내가 나가는 거 말고 이걸 컨트롤해? 저 이상한 거 많았어요. 막 하이브 IR에서 저를 표현하는데 거기서 뭐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뭐 이렇게 표현했더니 거기 CCO가 지금 CCO 아니고 옛날에 CCO가 거기에 메모를 달아. 최고의라는 표현은 빼시죠. 저로 처음에 그 영입해서 막 기사 낼 때는 최고의 막 이거 잘만 쓰시더니 상황이 바뀌니까 최고의 빼시죠. 노 그럴 수는 없음. 나머진 내가 알아서 잘하겠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할지 지원님 백날 말해봤자 발표를 유퀴즈에서 하는 것부터 고민해야 된다. 아니 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저 아직도 읽어도 너무 황당해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이거 다 기우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원님한테 네 하고 그냥 개소리를 할 수도 있고 버티는 건데 나는 솔직하고 싶어서 지원님한테 그냥 다 얘기하는 거다. 그랬더니 개소리라도 하래.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내가 지원님 안심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지. 제 집요한 성격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나는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싫은 거야. 잔소리하는 게 자기 일이래. 그래서 우리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마타도하고 있다니까. 아니 이렇게 장난치던 사람이 내가 경영권을 탈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왜 쫓아내고 싶은 건지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나 왜 쫓아내고 싶은 거냐고. 나 왜 쫓아내서 무슨 뭐 무당이 뭐 어쨌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니 궁금하고 이거 하면은 제가 언제 사주를 했어요. 근데 사주를 한 것처럼 솔직히 제가 왜 이거 군대 가안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요. 진짜 이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뉴진스 엄마 마음으로 그냥 이거 내 자식만 생각했었을 때 이 회사가 하이브가 나한테 하도 지긋지긋하게 구니까 BTS가 너무 에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활동하는 게 우리의 그 홍보 포인트가 더 잡히지 않을까. 저 그런 욕심으로 사실 물어본 거죠. 이게 어디 사주가 어딨어. 그리고 구수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구태가지고 군대 가고 안 가고 하지. 그거를 그 개인 사찰을 저 그거 고소할 거예요. 그것도 그 무속인이 무슨 무속인 이게 아니라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 네? 제 원래 지인인데 그러면 무속인인 사람은 지인으로도 두면 안 돼요? 무속인이 무슨 불가촉 천민이야? 아니 자기들은 막 다 방송 작가들이랑 PD들이랑 다 저한테 맨날 희진님 뭐 너무 잘 보는데 혹시 저 원래 정보를 안 다녀요. 저 원래 귀찮아서도 그렇고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제가 정신과에 하이브 때문에 정신과에 다녔거든요. 근데 정신과에 가도 이게 시원하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그냥 내 얘기라도 좀 들으면은 그 시원함이라도 풀릴까봐 진짜 그냥 그 의도로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 거기 가서도 당연히 궁금한 거 다 물어보죠. 이거 제가 잘 될 거냐?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걸 무슨 뭐 무당 주술 무슨 경유? 야 니네가 한 짓을 봐라. 이게 무슨 그 사람들이 더 주술 보러 다닐걸요. 그 사람들이 구슬하니까 저한테 몰아붙이는 걸 거예요. 자기들이 하니까 원래 자기가 안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봐. 나한테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철판을 삶아먹었나? 그랬더니 저한테 복수는 성공해서 하래. 자 그러면 경영권 찬탈 이거 저 박지원님이 그러면 사주에서 한 거네요. 그쵸? 복수는 성공해서 하래잖아. 왜 나는 복수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박지원은 왜 복수를 얘기했을까? 자기가 봐도 부당하거든. 자기가 봐도 이상하고. 자, 그러면 이것만 캡처해가지고, 자, 아니, 근데 너무 안 창피한가, 시영님? 그쵸? 졸라 창피한 일인데. 나한테 벌써 약점 잡힌 거야, 이런 게. 너 이게 약점 잡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까발려지지. 나를 안 건드렸으면 까발려질 일이 없는데. 나를 맡아도하고 쫓아내려고 해서 지금 까발려진 거잖아요. 바본가? 이런 거 보면 지능이 높은 것 같지? 죄송하지만 이건 좀 인격 비하전 얘기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보세요. 아까 복수는 성공해서 요것만 이렇게 따가지고 내 그 카톡들 있죠? 우리 상우랑 같이 상우 이거 이름 얘기해서 네 부대표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발 그 인격 그 존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게 신상이 까발려지면은 너무 내가 괴로운 걸 너무 알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부대표랑 얘기한 것도 거기 위에다가 자 박지원 카톡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경영권 찬탈은 누가 주도한 거죠? 응? 박지원이 주도하는 게 되죠? 자, 이거는 제가 어머님을 팔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뉴진스랑 어머님한테 제가 할 만큼 다 했어요, 정말. 그리고 저 뉴진스 이제 더 안 맡아도 돼요. 저 그런데 욕심 없고, 뭐 뉴진스 끌어다가 뭐 한다, 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뉴진스는 진짜 내 새끼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그냥. 뉴진스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밤에 다 전화해가지고 막 울어, 애들이. 20분 내내 울어. 대표님 불쌍해 죽겠다고, 막 울어. 근데 내가 얘네를 팔면요, 또 팔았다고 또 나를 욕해. 판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정황 증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오늘 저한테 제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희진님이 여론이 다 뒤집혀서 희진님을 지금 화용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희진님 이거 가서 얘기해라. 뭐 소스가 막 이랬다. 이거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대표님이 독자 레이블 만들려고 소스 연습을 빼와서 소스가 연습 비용 몽타 껴야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소스가 엄청 손해인 것처럼 단톡에 부풀리고 있다. 그 엄마도 느끼는 거야. 원재료는 하이브에서 흘러나왔겠죠. 뉴진스 탄생 배경도 알리실 수 있으면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제가 얼마나 불쌍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엄마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랑 꼭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제가 그냥 하이브 애들을 내 새끼들을 놓고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돈을 원했으면요 이런 내부 고발을 안 해요. 여기 나오지도 않은 얘기 내부 고발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저 가만히 있어도 1,000억 번다니까요 최소. 근데 내가 미쳤다고 왜 내부 고발을 해? 그냥 제 성격이 이렇게 지랄 맞아요. 뭐가 싫은 게 보이면은 나 그냥 다 얘기해야 돼. 나 그거를 내 못 견뎌. 그냥 이거 고쳐라. 그리고 밖에 거룩한 척 잘하는 척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말라고. 이거 고치고 말해 그럼. 이게 그냥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엄마도 오죽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엄마를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저는 보호받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 나는 방시혁한테도 이용당해, 박지원한테도 이용당해, 뉴진스를 위해서 나는 막 희생해야 돼. 엄마들을 위해서도 희생해야 돼.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진짜. 내가 최선을 안 다한 게 없어요, 정말.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경영권 찬탈, 여러분 이거 카톡 흐름만 봐도 제가 그런 사람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부대표랑 저랑 대화한 거 다 보셨어요? 우리 부대표가 엄청 까불까불, 2명인데 1명이 엄청 까불까불하네요. 걔가 맨날 습관이, 막 머리 흔들면서 메모하는 거야. 내가, 야, 너 메모 좀 하지 마. 내 얘기를 그냥 들어. 뭘 메모를 하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메모하는 게 습관이어서요.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메모해. 그냥 그런 애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걔도 내가 하이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걸 아니까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우리가 왜 그런 왜 상상을 했냐면 제가 하이브랑 이상한 계약을 맺었어요. 주주관 계약이라고. 이거 밝히면 안 돼서 제가 내용을 못 밝히는데 이 주주관 계약이 저한테 어떤 올무가 있냐면요.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 죄송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올해 초부터 작년에 맺었던 주주관 계약 재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재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거기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하이브가 동의를 해줘야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거는 조금 내용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무슨 부조리가 있는지는 설명해 주셔야죠. 그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모순이 있다니까요. 전 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이브가 동의하면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